안녕하세요. 네이버 최고의 부동산 카페 아름다운 내 집 갖기 매니저 청개구리입니다. 오늘 스피드 분양가로 찾아왔고요. 바로 좀 전에 영상을 하나 찍었는데 오늘 분양 영상만 3개입니다. 고덕 국제 신도시에 들어가는 미래도 파밀리, 그리고 지금 찍는 영상인 브레인시티 푸르지오, 그 다음에 브레인시티에 수자인이라고 해서 하나가 더 들어갑니다. 그래서 오늘만 총 영상 3개를 평택에 들어간 걸 찍게 되는데 같이 새 영상을 갖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최근에 한 달 이내에 평택 분양이 많았죠. 원도심 평택역 쪽에 들어가는 힐스테이트 평택역, 그 다음에 스카이헤론, 그 다음에 브레인시티에 들었던 한신도에도 들었습니다. 분양 같은 건 비교는 해드릴 건데 그 영상들에서는 평택의 어떤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는 영상들이 있거든요. 꼭 참조하시고요. 오늘은 스피드 분양가이기 때문에 선별단지로 다루지 못한 단지들을 빠르게 소개하는 영상이라는 점 인지하시고 다른 영상들을 꼭 참조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평택 브레인시티 푸르지오입니다. 푸르지오 브랜드가 좋죠. 일단 얘 한 줄 평을 읽었습니다. 대장의 출격이다. 브레인시티를 보시면요, 최근에 분양들이 많았는데 다 미분양이 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 브레인시티가 작은 규모가 아니에요. 여기 보시면 이제 평택입니다. 위쪽 서정리역 쪽에 여기 요 에드타운 쪽에 들어가는 미래도 파밀리, 걔는 분상지 정도 괜찮다 그랬습니다. 걔는 그놈이 있었고, 최근에 여기 평택역 지제역 지나서 평택역 원도심 가시면 여기에 합정주공 1, 2단지를 갖다 재건축한 힐스테이트 평택역과 평택 역세권 개발에 들어가는 플래티넘 스카이론이 얼마 전에 분양했어요. 둘 다 완판은 안 됐는데 스테이트 평택역은 그래도 원도심의 어떤 저력을 발휘해서 선방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어느 정도 이제 나가고 있는 걸로 제가 파악하고 있는데, 이번 영상에서는 여기 브레인시티라고 있습니다. 여기도 거의 18,000세대였던가요?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데 얘는 일단 서정리 옆에 붙어있는 고덕 국제 신도시에 비해서는 조금 빠지는 입지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지제 역세권 개발도 있습니다. 이쪽에 비해서도 역이 없다 보니까 좀 빠진다. 그 외에 여기 학교도 들어가고 병원도 들어가고 상당히 좋은 조건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한신도유에 대해서 얼마 전 한 달도 안 됐죠. 그 영상을 보시면 브레인시티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는 제가 했던 거에 있으니까 뭐 참조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있네요. 두 단지가 지금 분양 중이기 때문인데 오늘 이 두 놈 다 찍는데 하나는 브레인시티 푸르지오고 한 놈은 요거 수자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도 고덕국제 신도시 쪽도 분양 중에 있죠. 미래도 파밀리가 있고. 자, 브레인시티 같은 경우에 단지 규모들이 커요. 여기 보시면 여기 있고 이건 이미 분양한 단지입니다. 대강 로제비앙 이놈들인데 얘네들 규모 자체가 거의 2000세대급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중에서 여기 푸르지오가 들어갔는데 얘도 거의 2000세대급. 좀 이따 확인하시겠지만 1990세대 거의 2000세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큰 규모로 들어가고 브랜드도 다른 단지들에 비해서는 아무래도 푸르지오니까 좀 더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대장의 출격이다 이렇게 써놓은 겁니다. 과연 이 출격이 성공을 거둘 수 있을지는 이제 봐야겠죠. 일단 평택 브레인시티 푸르지오에 대한 기본 정보입니다. 다음 주 화요일날 17일날 1순위가 있다는 거는 16일날 특공이 있겠죠. 월요일에. 역세권은 아니라고 저희가 써놨습니다. 도보가 아닙니다. 서정역과 지지역이 있는데 지난 다른 단지 영상들에서도 보여드렸지만 얘는 그래도 뭐 여기에 좀 가까운 쪽에 위치하는데 지구 단위 내에서는 그래도 3km가 넘는다. 서정역까지. 지지역은 좀 더 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 점은 감안하셔야 되고요. 이 브레인시티는 평택에 워낙 일자리가 많습니다. 물론 지금 삼성이 잠깐 흔들리고는 있지만 계속 흔들리지는 않겠죠. 또 그에 따른 여러 기업들이 들어와 있고 들어갈 예정이기 때문에 이 브레인시티는 평택 내에서의 직주 근접을 위한 택지지구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다고 지난번 영상에도 말씀드렸습니다. 따라서 얘는 서울 직주 근접이나 이런 게 중요한 포인트는 아닌 단지, 또 그에 맞는 가격에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세대수는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1990세대 거의 2000세대에 육박하는 35층짜리가 16개 동이 들어가는 조감도거든요. 상당히 크게 만들어지는 단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입주는요 28년 4월 예정입니다. 28년 4월 예정이다 보니까 3년이 좀 넘는 입주 대기 시간을 갖는 최근의 어떤 트렌드죠. 입주 대기 시간 그거에 맞춰서 나오는 거고, 28년도는 여러 가지 이유에서 나쁘지는 않을 거다 이렇게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입주 시기로서. 물론 지금 평택은 공급이 좀 많다는 문제가 있긴 하지만, 자, 기본 분양가는요 일단 분상지 지금을 받습니다. 다만 이번에 미래도 파밀리 같은 경우는 사전 착용이 있었던 단지이기 때문에 거주 의무 3년이 적용이 돼요. 그 얘기는 좀 쌌다는 얘기죠. 얘는 거주 의무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대신에 재당첨 10년 전매 3년 제한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기본 분양가는 제가 4.9에서 5.45로 정리해 드렸습니다. 입주자 모집 공고를 하시면 그렇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얘 5구형도 있고 119형도 상당히 큰 규모로 있습니다. 119A 같은 경우에 거의 400세대가 있다. 따라서 중대형을 원하시는 분들도 괜찮은 단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하지만 840이 1300세대가 넘기 때문에 얘를 중심으로 말씀드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거 4.9에서 5.4 기본 분양
분양가는 8사용 기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계약금 10% 중도금 이자 후불제로 일반적인 조건이 적용되는 단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확장비는 A형, B형 두 개가 있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A, B형 두 개가 있죠. 타입에 따라 조금 차이가 있는데 큰 차이는 아니고요. 200 정도 차이 납니다. 다만 분상제다 보니까 확장비는 600에서 800 정도로 싸게 나왔다. 왜냐하면 수도권이 보통 2000까지 가니까요. 에어컨은 5개 기준 690. 얘 같은 경우에는 대략 300 정도는 싸게 나왔습니다. 분상제 어떤 장점이죠. 옵션은 2800입니다. 아무래도 프루지오다 보니까 일군 브랜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옵션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긴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일군 브랜드답게 조금 비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중문이 200대가 되는데요. 왜냐면 얘는 자동 중문입니다. 자동 중문은 보통 250까지 가기 때문에 그에 비해서는 뭐 비싸게 나오진 않았어요. 더구나 시트 판넬까지 넣어주는 거기 때문에. 다만 선택 안 하면 미설치가 돼버리기 때문에 좀 애매하긴 하죠. 그 다음에 벽이나 바닥 마감재 같은 경우에도 기본적으로 강마루 같은 거 들어가 주는 거 들어가 줍니다. 요즘 대부분 이렇죠. 다만 옵션으로 이걸 딱 강폭으로 할 거냐 이런 거에 따라서 돈이 들어가는 게 있다. 84 기준으로 한 400 정도가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조명 특화 같은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선택할 수 있게 돼 있는데 또 한 200선에서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관 수납 특화가 300선, 시스템 선반이라든가 폴딩도 같은 거 넣어주는 거 이런 거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드레스룸 특화 같은 경우에도 5, 600선에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가장 많이 먹히는 게 이제 주방인데 주방 같은 경우에 외산 싱크 수전 에어컨 넣고 뭐 이렇게 되면은 1200돈이 들어갑니다. 이거는 잘 이제 감안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가전은 어느 던지나 다 빼죠. 따로 마련하시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따라서 저는 이제 선택사항이 있으면 200짜리 똑같은 마루라도 200, 300짜리가 있으면 무조건 비싼 걸로 다 때리박아 버려드리죠. 따라서 그렇게 했을 때, 즉 가장 비싼 옵션들로 다 때리박았을 때 2800선입니다. 아까도 보셨지만 주방 같은 1200짜리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선택 안 하시면 상당히 많이 줄일 수도 있습니다. 그건 감안하시고 보시면 되고요. 따라서 기본 분양가 4.9에서 5.4에다가 확장비 대략 700 정도 평균하면 에어컨 700 그러면 한 1500돈 들고 2800 하면 거의 4000돈이 조금 넘어가는데 옵션이 좀 뺄 거가 있기 때문에 4000 정도 더 있습니다. 따라서 기본 분양가에다 4000을 더한 5.3억에서 5.8억이 이번 프루지오 8사형의 실질적인 분양가다. 물론 여기서 옵션에 따라서 조금 더 깎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여러분들 빼시기 나름이죠. 평면도는 아직 안 떴습니다. 최근 분양들이 있는데 이런 식으로 다음 주 화요일날이 1순위면 금요일날 돼서 그랜드 오픈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최근 들어서 이런 경향들이 좀 있어요. 얘는 대단지입니다. 따라서 브랜시티 내에서 현재 분양하는 단지들 중에서는 최초로 수영장과 사우나가 들어와 줍니다. 2000세대 가까운 단지고 1급 브랜드다 보니까 이런 걸 넣어준다는 거 특징이죠. 그리고 얘네는 프루지오 그리너리 카페인가 뭐 이런 게 그리너리 라운지인가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걔네 컨셉이 있는데 그런 거 아마 다 들어가 줄 겁니다. 따라서 2000세대 규모에 맞는 커뮤니티가 들어간다는 점은 이 단지의 장점이고 제가 이 단지를 브레인시티에서 대장단지로 꼽는 이유기도 합니다. 대단지인데다가 이런 커뮤니티 시설 자체가 좋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주차는 1.35대입니다. 이건 확인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다만 1.35대면 이쪽 지역에 들어가는 아파트들 최근에 분양가 중에서 많이 다뤘잖아요. 그런 단지들 밀리는 수준은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중대형 119형이 꽤 많거든요. 그런 거에 비해서는 조금 부족하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다 적용해서 낸 거기 때문에 무난한 정도로 평가하면 될 것 같습니다. 교육은 여기가 신규 택지지구잖아요. 따라 초중고가 다 예정돼 있습니다. 근처에 어떤 주택들이 있던 원도심 쪽이 아니기 때문에 보시면 이 파란색이 전부 다 학교거든요. 그래서 초등학교, 고등학교, 중학교 이런 것들이 입지가 돼 있는데 얘 같은 경우에 지금 여기 들어가잖아요. 프루지오가 보시면 바로 길 건너에 초등학교와 유치원이 들어가게 되고 그렇게 멀지 않은 곳에 중학교 들어가 줍니다. 중학교까지 거리도 대략 500m 이내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고등학생이야 뭐 공부하는 거에 따라서 어느 고등학교 가는지 자기가 선택하는 거니까 다르고요. 따라서 초중의 위치 같은 거 보면 초등학교는 거의 초품학급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따라서 교육 측면에서는 밀리지 않는다든지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따라서 이런 여건 전부 다 봤을 때 브랜드라든가 규모라든가 커뮤니티 시설 이런 거 봤을 때 전반적으로 브레인시티 거의 18,000세대 정도였던 걸 제가 기억하는데 그 중에서는 대장단지가 맞다. 저는 이렇게 개인적으로 판단을 합니다. 현재로서. 편의성은요. 브레인시티 자체 내에도 물론 지금 이제 초기 분양들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중심상업지구 있거든요. 여기 중심상업지구가 있는데 중심상업지구에서도 멀지가 않아요. 가까운 단지 중에 하나에 속합니다. 따라서 대장단지가 맞는데 다만 이 상업지구는 전체 규모가 갖춰졌을 때 상정하고 만들어지거든요. 상업지구 자체가. 따라서 얘네들이 전체 분양에서 입주할 때까지는 좀 불편할 수 있다라는 건 감안하셔야 됩니다. 다만 그 전에라도 이 서정리역 쪽이라든가 지제역은 좀 허허벌판이고요. 서정리역 쪽이라든가 아니면 평택역 원도심 있거든요. 이쪽을 이용하는 거에는 큰 불편함 없습니다. 멀어 보이지만 여기서 이 거리들이 중심에서 보면 전부 다 2km 이내거든요. 따라서 나쁘지는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평택 자체 내에서는. 더구나 지제나 고덕은 계속해서 개발되는 신도시급이기 때문에 우리 브레인시티도 이것들이 갖춰졌을 때는 상당히 좋은 편의성을 누릴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지금 브레인시티 자체는 초기 입주다 이렇게 보시고 들어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브레인시티 프루지오에 대한 기본 정보였고요. 얘가 분양가
얼마가 착하냐 적절하냐를 봐야 되는데 저는 일단 이렇게 써놨습니다. 욕을 먹겠지만 대작이긴 하다 이렇게 정도로 보고 한번 볼게요. 최근에 많이 봤죠. 이번 달에만 거의 이게 5번째 평택 입주단지 제 영상을 띄워드린 것 같은데 일단 푸르지오 이렇게 나왔죠. 28년 입주인데 5.3억에서 5.8억 풀옵션 제일 비싼 놈 다 때려박았을 때 가격입니다. 자, 일단 같은 날 분양 들어가는 수자인이 있어요. 한신도요 수자인. 여기 있죠. 멀지 않은 거리에 같은 지구 단위에 들어가는 거고요. 얼마 전에 한신도요도 옆에 있었습니다. 그 놈도 써놨는데 여튼 같은 날 들어가는 수자인하고 한신도요 얼마 전에 한 달도 안 됐죠. 한신도요가 있는데 한신도요는 5억에서 5.6억에 나왔고요. 수자인은 제일 싸게 나오긴 했습니다. 4.9에서 5.4억에 나왔어요. 다만 규모라든가 이런 거 봤을 때 브랜시티는 2000세대급이고 얘네는 1000세대급 조금 안 되는 단지였거든요. 그런 점과 브랜드 측면 비교해보면 비슷한 분양가에 나왔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고덕신도시 미래도 파밀리에가 있는데 일단 고덕신도시 19년도부터 들어간 요 서정리역 인근에 있는 단지와 여기 있는 단지들이 있고 그 다음에 요 에듀타운 쪽에 있는 단지들이 있어요. 중앙공원 쪽. 네, 얘는 19년도쯤에 들어갔고 물론 최근에 들어간 단지도 있어요. 얘는 보다 좀 늦게 들어갔는데 얘는 역세권이라는 측면이 있어서 여기 들어간 신축하고 비슷한 가격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직은 평택 내에서 평택이 전반적으로 지금 부동산 시장이 안 좋다 보니까 입지에 따른 가격 차이를 그렇게 크게 보이고 있지는 않습니다. 즉 역세권이냐 뭐 어디냐에 따라서 아직 세분화가 안 된 상태 정도로 보입니다. 얘네들이 전고점 거의 8억 9억까지 갔던 단지들인데 6억대까지 떨어지고 나서 회복을 못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정리해드렸습니다. 이 고덕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팔사 기준으로 6억에서 6.5 위아래로 한 2천만 원 정도 플러스 마이너스는 가능합니다. 입지나 이런 거에 따라서 신축 정도에 따라서 그 정도 가격선을 보이고 있고요. 오늘 분양하는 미래도 파밀리는 사전청약에 있었던 분상제가 확실하게 적용된 단지입니다. 그러니까 싸게 나와서 괜찮다 그랬죠. 5.1에서 5.6억에 나왔습니다. 얘에 비해서 지금 푸르지오를 보면은 조금 비싸게 나왔죠. 1, 2천 비싸게 나왔기 때문에 근데 이제 고덕신도시 쪽을 아무래도 높게 평가할 수밖에 없죠. 그런 측면에서 푸르지오가 비싸게 느껴질 수밖에 없는데 얘는 다른 조건들이 있는 거니까 사전청약에 있었던 그런 단지는 좀 감안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얘는 바로 내년 입주거든요. 지금 1년도 채 안 남았어요. 그런 것도 좀 감안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얼마 전에 역시나 분양했던 힐스테이트 평택역과 스카이에론 영상이 있습니다. 이것도 참조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영상들에서 특히나 힐스테이트 평택역에서 평택 부동산 전반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드렸는데 얘네들도 28년에 들어갑니다. 근데 각각 6.4억에서 7억, 6.5에서 7.1억 비슷한 분양가에 나왔죠. 비슷한 위치이기 때문에 이에 비해서는 거의 1.5억 이상 싸게 나왔어요. 원도심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모르지만 지난 영상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원도심이 생각보다 저력이 있습니다. 생각하셔야 된다고 항상 말씀드리죠. 여기에 비교해서는 1.5억 정도 싸게 나왔다. 다만 제 개인적으로는 평택역 원도심 쪽 얘는 다 역세권이거든요. 평택역 도보가 가능한 거리들이 있어요. 그래서 얘네 입지가 더 좋은 건 맞습니다. 그건 감안하셔야 되고요. 소사 비전 레이크 푸르지오를 했는데 오늘 여러 번 얘기하게 되는데 평택역 원도심 있거든요. 어느 원도심이라고 그랬듯이 역 주변으로 특히나 평택역 동편으로 원도심들이 들어가 있었어요. 일반적인 단독 빌라들이 있었는데 이게 90년대부터 이쪽 개나리 아파트 이쪽이 좀 개발이 됐고요. 그 다음에 2010년대 이쪽 소사 비전 지구가 즉 고덕이나 지제라든가 이런 거 브레인시티 이런 거는 최근에 이제 개발이 되기 시작한 거고 그 이전엔 바로 원도심 바깥쪽으로 여기가 평택역이니까 평택에 붙어있는 원도심 바깥쪽으로 이렇게 퍼져나가면서 아파트가 순차적으로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대표적인 게 여기 소사 비전 지구 아파트들입니다. 다만 얘네들도 평택역이 여기거든요. 여기까지 거리는 상당합니다. 2km 정도 되거든요. 최소 직선 거리로 대략 3km가 되네요. 따라서 얘네들도 다 역세권 아닙니다. 좀 가까운 놈은 한 2km 되고 먼 놈은 3km 넘어가죠. 근데 여기 있는 단지들이 얼마냐 구축, 그러니까 준시축에서 이제 구축으로 넘어가는 놈들은 4.5에서 5.5억 정도 하고요. 여기 배달이조 수준인가 있는데 거기 풍경 좋고 조망 좋은 아파트가 하나 있어요. 그게 바로 레이크 푸르지오인데 얘 같은 경우가 19년도에 들어왔습니다. 여기 써드렸는데 준신축이죠. 아직 5년밖에 안 됐으니까 얘 같은 경우가 5억에서 6.2억이다. 저는 지난 영상들에서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평택 원도심이 당연히 브레인시티보다는 괜찮을 거다. 특히나 역세권. 평택 원도심 역세권이 브레인시티보다는 괜찮고 소사 비전 쪽보다도 브레인시티가 좀 더 낫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유는 소사 비전 쪽도 택지적으로 들어가긴 했는데 연차가 됐잖아요. 거의 10년 차. 레이크 푸르지오는 최신에 들어간 거지만 소사 비전 쪽의 일반적인 단지들은 거의 10년 차가 나게 되거든요. 28년도에 푸르지오가 들어왔을 때. 그리고 브레인시티는 그래도 전체적으로 아예 딱 개발해서 들어간 거잖아요. 그에 반해 소사 비전 지구는 나뉘어서 좀 들어간 경향이 있습니다. 연도도 좀 차이 나고. 따라서 브레인시티가 좀 더 괜찮다라고 봤어요. 저는 소사 비전보다는. 둘 다 비역세권인데 그에 비해서는 규모를 갖추고 대단위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고가격하고 비교해보시면 고가격하고 비슷하게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현재 푸르지오 가격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지역 쪽에 더샵하고 힐스 지지역이라든가 거의 자해도 있습니다. 그쪽 아파트도 최신축인데 지지역 근처는 아직 상당히 비쌉니다. 그래도
선방하고 있죠. 7.85에서 8.5. 지지역 더 세분요. 평택 지지역 쪽도 개발이 되고 있죠. 영신지구 뿐만 아니라 이쪽 왼쪽도 이번에 올해 초에 개발 계획이 나왔어요. 이 지지역에서 가장 가까운 단지입니다. 지지역 더샵 센트럴시티. 지지역은 아직 복합 개발 안 됐어요. GTX가 들어오게 되는데 여하튼 여기가 제일 가깝고 이마트도 가까워요. 역도 가깝고 따라서 얘가 제일 비싼 놈인데 얘는 지금 8.5까지 나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옆에는 힐스지지는 조금 위치가 빠져서 6.9억선인데 얘도 정거장 8억까지 갔던 아파트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송탄역 쪽에 아까 말씀드린 평택역, 그 다음에 지제역 그쪽에 들어갔던 아파트가 있는데 힐스테이트 평택 더 퍼스트가 있습니다. 얘가 5억에서 5.3억 정도거든요. 그거하고 비슷하게 나왔다 이렇게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따라서 이렇게 정리해드렸습니다. 소사비전의 준신축과 유사하다. 소사비전 좀 말씀드렸지만 브레인시티처럼 역세권은 아닙니다. 평택역까지 3km 정도의 거리가 돼요. 그리고 연차도 좀 나고, 그런데 얘네들 가격 요거거든요. 요 가격하고 유사하게 이번에 프루지오가 나왔어요. 그 점에서는 나쁘지 않은 가격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원도심보다도 1.5억이 나와요. 1.5억이 낮습니다. 원도심이라고 하지만 이 원도심은 평택 역세권에 들어가는 분양들 얘기합니다. 최근에 있었던 분양인데 얘네보다는 1.5억이 낮습니다. 다만 힐스테이트 평택은 어느 정도 선방을 하고 있는데 하이에로는 위치가 좀 다르고 입지가 좀 달라요. 역세권이긴 한데 그거에 따라서 이번에 미분양이 좀 나왔거든요. 그건 감안하셔야 돼요. 1.5억이 낮은 건 맞는데 프루지오가, 다만 1.5억 높은 얘네들이 잘 됐냐? 그건 아닙니다. 힐스 평택은 그래도 선방을 좀 하고 있고 스카이로는 조금 미분양이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고덕의 현실 거래가보다 1억 가까이 났습니다. 고덕 신도시가 있잖아요. 고덕 신도시 들어가는 얘네들 지금 뭐 정보 쪽에서 많이 맞았는데 얘네들의 현실 거래가 요거 말하는 거거든요. 6억에서 6.5억 19년도부터 들어가 있는 아파트들인데 문제는 얘네는 그래도 소정의 역세권에 있는 아파트도 있습니다. 그거에 비해서는 브레인시티가 빠지죠. 입지 자체가. 걔에 비해서는 1억 정도 지금 싸게 나오고 있다. 왜냐면 이렇게 싸지만 여기 지금 들어가 보시면은 위아래로 조금 차이가 있다 그랬잖아요. 제일 비싼 건 6.8억 정도에도 최근에도 그래도 거래가 되고는 있습니다. 다만 얘는 최근에 평택이 전반적으로 삼성의 영향도 있고 분양 물량도 많고 입주 물량도 많다 보니까 안 좋은 시기예요. 왜냐면 얘가 여기 써놨지만 전고초에 9억이었거든요. 거기서 30% 이상 쳐 맞은 가격입니다. 그 가격에 비해서는 싸게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브레인시티 내에서는 비쌉니다. 이게 브레인시티 최근 분양과 같은 날 분양하는 놈들이거든요. 얘네들에 비해서는 브랜드나 이런 것 때문에 대략 3천에서 5천 정도 비싸게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거는 감안을 할 수는 있어요. 프루지오라고 하는 브랜드명도 있고 이 두 단지에 비해서는 수영장이나 이런 커뮤니티 시설이라든가 아니면 대규모라고 하는 거 2,000세대 가까운 이런 거에서 용인할 수 있는데 문제는 얘네가 미분양 사태가 좀 심각하다는 거. 물론 수자인은 같은 나라는 거라서 요거 말하는 거 아닙니다. 그 위에 거. 한신대유가 얼마 전에 분양했는데 이제 미분양이 났고 그 외의 단지들도 올해 분양했던 단지들이 있거든요. 근데 미분양이 난 상태이기 때문에 단순히 이거보다 조금 비싸게 나서 다 말하기는 애매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대장인 건 맞습니다. 프루지오가 이 가격이 얘네보다 비싸지만 대장인 건 맞아서 요거 자체 내에서는 용인할 수 있는 가격 이렇게 봅니다. 수자치 평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안 좋은 시기지만 대장인 건 분명해요. 추후에 평택이 언젠가는 반등을 할 겁니다. 물론 평택 같은 경우에는 이 브랜시티 말고도 고덕 쪽도 아직도 분양이 많습니다. 예정이 많고 지제 쪽도 그렇고 화양지구 쪽도 거의 지금 전멸한 상태거든요. 미분양으로 아직 물량이 많다는 게 이제 좀 문제긴 한데 그래도 평택은 인구수가 가장 극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경기도 도시고 걔는 일자리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결국에는 정체 부동산 시장의 반전에 따라서도 상승할 거라고 보는데 다만 시간은 좀 걸릴 수 있다. 좀 생각하셔야 돼요. 다만 얘가 대장이잖아요. 따라서 추후에 리딩할 단지는 맞는데 그걸 감안했을 때는 요 가격 차로 나왔거든요. 대장 아닌 놈과 대장이 될 놈인데 이 가격 차로 봤을 때는 추후에 반등 시에 가장 이득은 많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인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미래의 일입니다. 지금 판단할 때 미래를 어떻게 알겠어요. 여러 가지 변수들 있잖아요. 전국도 시끄럽죠. 그렇죠? 이런 상황에서 좀 더 늦춰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여튼 평택이 전반적으로 반전했을 때 브레인시티 내에서는 가장 이익이 있을 만한 단지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합니다. 다른 단지들도 2,000세대급이 있어요. 바로 옆에 얘네 있거든요. 있는데 브랜드라든가 커뮤니티라든가 여러 가지 면에서 대장 프루지오가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인 생각이 판단이. 따라서 대장이지만 저점이라서 상대적으로 브레인시티에 들어가는 다른 단지들하고 비교했을 때 말입니다. 상대적으로 원래는 더 차이가 나야 될 단지예요. 프루지오니까. 근데 싸게 나왔다라고 봅니다. 다만 이것이 이번 분양이 잘 될지 안 될지에 대한 판단은 아니고요. 따라서 한 줄평 후위를 기약해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지금 청약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걸 청약하셨을 때 미래를 보고 투자하는 건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이 전체 거의 2만
4세대에 가까운 단지고 카이스트도 들어온다는 얘기도 있고 아주대 병원도 들어온다는 얘기도 있고 평택 내에서 브레인시티 위치는 직주 근접으로서 나쁘지 않은 위치에 기획된 미니 신도시급이거든요. 거기에서 대장을 한다는 건 나쁘지 않습니다. 거기서 대장이라는 건 고덕 쪽에 들어가 있는 여기서 멀고 뭐 이런 단지보다는 좋을 수도 있다는 뜻도 돼요. 확 좋다 이 얘기가 아니라. 따라서 후위를 기약하는 측면에서 청약을 하는 거, 어차피 브레인시티 쪽이 전반적으로 분양가가 쌉니다. 고덕은 이번에 분상제가 확실하게 적용된 사전청에 있었던 단지인 미래도 파밀리에는 꽤 싸게 나와서 이건 무조건 하셔야 돼요. 얘는 안전마진도 있습니다. 적어도 1억의 안전마진이 있기 때문에 어차피 이쪽 평택을 생각하신다면 그냥 실거주라면 여기는 무조건 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쪽의 추후 분양 단지들의 분양가가 이런 식으로 싸게만 나올 게 아니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5억대에 나올 수 있는 아파트를 평택에 잡아야 된다면 추후에 대장이 될 프루지오를 잡는 거는 나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그 이익이 실현되는 거는 지금은 당장은 당연히 아니죠. 주변이 다 미분양이 나고 있는데요. 그렇죠? 그래서 후위를 좀 기약해낸 단지지만 후위를 기약하면서 그나마 넣을 만한 단지인 거는 맞다라는 정도 생각을 합니다. 자, 세부사에서 다양한 종류를 취업하는 건 잘못 인정한 것들이 있을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아무리 스피드 분양까지만 좀 빨리 다뤄드렸죠. 왜냐면 이번 달에만 이게 5번째 영상입니다. 평택의 전반적인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는요. 특히나 힐스테이트 평택에서 많이 다뤄드렸고요. 브레인시티라든가 소사비전이라든가 고덕신도시라든가 뭐 이런 지구들에 대한 어떤 특징들에 대해서는 나머지 영상들이 있거든요. 위에 한번 올려드릴 건데 이 영상들 참고하시면 충분히 판단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오늘 이 단지에 대해서는 좀 짧게, 그리고 최근 상황이 사회적 상황이 좀 안 좋은 상황이 있죠. 계엄도 있고 뭐 탄핵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분양들이 이런 식으로 됩니다. 이건 어차피 조만간 탄핵과 부동산에 대해서 좀 한번 다루는 영상을 올려드려야 될 것 같은데 지금 같은 시기가 되면 앞으로 분양이 있어서 빨리 차라리 당겨서 지금 하거나 아니면은 상황이 어지러워질 테니까요. 어느 정도 기간 동안 아예 뒤로 미루거나 둘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분양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따라서 영상 길이가 좀 짧은 점은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충분히 참고할 수 있는 영상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함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100만원 부동산 카페 아름다운 내 집 갖기 분양정보 공식 단톡방을 아래 첫 댓글에 달아드릴 겁니다. 들어오시면 아무래도 영상에서 말씀드리지 못하는 점들도 말씀드리고 있고요. 그다음에 개인적으로 질문하시면 제가 답변 드릴 수 있는 점에 대해서는 답변도 드리고 있습니다. 찾아오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시간에 좀 더 새롭고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